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해욤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꿰뚫어보는 전생 예언. 전생의 나는 어떤 신분이었을까? 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성격을 가졌는지, 왜 유독 잘하는 게 있고, 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그 이유를 전생의 신분과 역할에서 찾아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리딩 듣고 나서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하고 소름 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더 크게 불러오는 주문이니까 영상 시작 전에 꼭 눌러주세요. 저 해욤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각각의 카드에 여러분의 상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신중하게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5개의 카드 셔플 중 전생의 나를 보여줄 1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카드로 선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스톤으로 선택을 도와드릴게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신 후에 천천히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1개의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카드를 선택하시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카드 번호 오픈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신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 리딩에 많은 영감을 줍니다. 진심을 담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 오늘 리딩 그냥 뭐 전생의 왕이었다, 공주였다, 그런 뻔한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자꾸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지, 나 왜 이래 했던 그 이유를 전생 흐름으로 싹 꿰뚫어보는 시간이거든요. 듣다 보시면, 그래서 내가 이러는 거구나, 딱 그 순간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해움 채널 가입해 주신 분들 해움 배지 달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눌러주시면 저 해움이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럼 1번 분들 본인 카드 에너지에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우리 1번 분들은요, 그 전생 에너지를 딱 보니까 보호받는 쪽이 아니라 보호를 하는 그런 쪽이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집안의 가장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느낌이 약간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지켜야 된다. 또 뭐 이 터전은 내가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책임의식, 그게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그 사람들 있죠. 이 사버완즈, 이 카드 자체가 집이라던가 어떤 기반 또는 터전, 공동체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기운은요. 그 어떤 평범한 시민의 그런 자리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심에 서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큰 집안을 이끄는 집안 어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을이나 또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그런 중심이 되는 인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조직이든 뭐 큰 조직이든 저 사람 말이면 다들 고개 끄덕이는 그런 자리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막 역사책에 이름이 크게 남는 그런 인물은 아닐 수 있지만 겉으로는 티는 많이 안 나는데 실제로는 그 중심 기둥 같은 그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카드가 또 하나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이게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고 또 따르고 의지하는 만큼 내가 결정해야 할 것도 많았고요. 그 누군가 잘못하면 중간에서 정리해야 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막 편하게 산 팔자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늘 이렇게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뒤로 빠져 있을 수는 없던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불러. 누가 방향을 못 잡으면 저 사람이 결정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생에 우리 1번 분들은 늘 그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었고 누군가의 등도 밀어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기도 하는 그러면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들로 보여집니다. 그 약간 앞에서 막 화려하게 빛나는 리더라기보다는 뒤에서 전체를 딱 버티게 만드는 기둥 같은 사람. 사람들이 평소에는 좀 당연하게 여기다가도 막상 그 사람이 없다면 이거 왜 이렇게 흔들리지? 이렇게 되는 그런 존재요. 그래서 그 전생 기준으로 보면 우리 1번 분들은 남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의지하는 삶을 더 오래 살아온 그런 영혼으로 읽히네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전생에서 맡았던 역할은요. 감정보단 규칙을 따르던 역할.
고렇게 이어지네요. 이어서 뜬 카드가 이번 소드, 결단의 카드라서 어떤 감정을 자르고 판단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1번 분들 전생에는 마음은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다.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중립을 딱 잡는 위치 있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그런 자리. 누구 편도 못 드는 그런 역할이요. 이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죠? 근데 나는 힘들죠. 누군가는 울고 또 누군가는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표정 관리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 사람 좀 차갑다.' 이 말도 많이 들었을 가능성 커요. 근데 속은요. 정말이지 속은 누구보다 복잡하셨죠.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감정대로 살 수 없던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1번 분들도 지금도 어떤 결정 앞에서 꽤 오래 고민하는 그런 타입이실 겁니다. 그 왜 남들 문제 중간에 끼면 괜히 내가 더 신경 쓰이는, 이게 그냥 성격이 아니라 이때 그 역할이 내 몸에 남아 있다는 거죠. 음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좀 느낌 오시죠? 1번 분들 전생은요. 편하게 그냥 사랑만 하고 살던 인생이 아니셨어요. 중심이었고 책임자였고 또 감정보단 이런 질서를 택하던 그런 사람이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중심에 서 있고 감정보다 규칙을 따르던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냐? 음. 1번 분들 전생은 어떤 치유, 신앙, 영적인 역할 쪽이 강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막 무당 요런 느낌으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 뭐냐, 사람들이 그 마음 힘들 때 찾아가는 사람 있죠. 속 얘기 다 털어놓는 그런 사람요. 그래서 '저 사람 말 들으면 내 마음이 좀 정리된다.' 이 소리 듣던 사람이세요. 6번 컵이 과거의 인연, 뭐 순수한 어떤 정서 요런 걸 보여주잖아요. 이건요. 내가 무언가를 계산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만지는 그런 일이라서 예를 들면 누가 싸우고 오면 "그래.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 보자." 이렇게 말해 주던 사람이요.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이 오면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래 힘들었겠다." 이렇게 먼저 말해 주던 사람. 근데 이게요. 말은 쉽죠.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면 남의 감정 다 받아내야 돼요. 하루 종일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 사람들 짐 같이 들어주고, 근데 정작 본인 얘기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번 분들 지금도 그 괜히 사람 고민 잘 들어주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나한테 왜 이렇게 다 털어놓지?' 이런 생각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요.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능력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던 일이에요. 영혼이 그냥 익숙한 거죠. 그 전생 때의 성격 자체가 혼자 잘 결정하고 또 혼자서도 잘 감당하던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인지 여기 10번 완즈 짐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 누가 같이 들어주는 뭐 나누어 드는 카드는 아닙니다. 1번 분들 전생은요. '내가 해야지.' 이 말이 입버릇이었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힘들어도 티도 안 냈어요. 지쳐도 "괜찮습니다." 하셨고요. 속으로 확 무너져도 겉으로는 중심 잡으셨죠. 왜냐? 내가 무너지면 다 같이 흔들리는 그런 자리라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사랑보단 의무가 먼저였고 감정보단 책임이 먼저였는데, 혹시 지금도 그러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말 안 하고 도와달라는 말 잘 못하고 괜히 내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뭐 쉬어도 괜히 불편한, '이렇게 있어도 되나.' 괜한 죄책감도 들고. 자, 이거요. 그냥 성격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이 전생에 이미 너무 오래 이 책임자 모드로 살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은 좀 기대고 싶으신데 몸이 먼저 나가는 '됐다. 그냥 내가 하자.' 이게 자동이신 거죠. 근데 이게 전생이 참 멋있긴 한데 되게 저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사람들한테 의지는 많이 받았겠지만 정작 본인은 기대지 못한 인생,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패턴 조금은 바꾸셔야 돼요.
계속 또 중심에 서고 또 이렇게 짐 들고 또 혼자 다 감당하면 이번 생도 전생처럼 똑같이 흘러갑니다. 우리 1번 분들 능력 있으시잖아요. 사람 보는 눈도 있고 또 마음도 강하시고 책임감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좀 힘들다." 이 말 해도 돼요. 정말 됩니다. 책임자셨고 중심이었고 사람들 마음 이렇게 어루만져 주던 사람. 근데요.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는 과연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이렇게 단단하고 아주 딴딴 책임감 있어 보이는데 속은 되게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딱이네요. 신뢰는 받았지만 외로웠던 위치. 이 문카드가 말해주는 게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카드입니다. 빛은 있는데 완전히 다 드러내지 않는 상태 있죠. 자, 이 말은 1번 분들 전생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거 맞아요. 저 사람 말이면 맞다. 요런 존재였던 거 맞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 1번 분들 속까지 다 알았을까요? 아니죠. 겉으로는 침착하고 중심이고 든든한데 근데 속에서는 '나도 좀 기대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도 말을 못 했다 보니 왜냐? 내가 흔들리면 주변이 더 불안할까 봐. 그래서 인간관계가요. 얕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깊지도 않았어요. 뭐 물론 사람은 많았지만 근데 내 속을 다 터 놓고 뭐 우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거 아마 반복되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 고민은 다 들어주는데 정작 내 얘기는 잘 안 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밝게 말해도 속은 늘 공허하고 외로운. 자, 그게요. 전생에서 이미 내 감정 표현을 아끼던 습관,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무는요, 숨기는 카드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눌러두는 거. 그래서 1번 분들 전생의 인간관계는 믿음은 있었지만, 많았지만, 완전한 나눔은 없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사람 마음 이렇게 치유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은 치유 못 받았다는 게. 그리고 솔직히 이 카드 뜨면 가볍지는 않습니다. 1번 분들 전생에 어떤 사랑을 놓쳤다. 그 아쉬움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이 9번 하트는 기본적으로 행복 카드거든요. 근데 이 포지션에 나오면 눈앞에는 있었는데 붙잡지 못했던 행복 카드입니다. 그때 1번 분들은 이 책임, 의무가 먼저였잖아요. 자리 지키는 게 먼저셨죠. 그러다 보니 사람보단 역할을 선택하셨어요.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 큽니다. 근데 그 사람 손을 잡으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워야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안 하셨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제일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번 하트가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 조금 찡한 카드로 뜬 거죠. 지금 1번 분들, 혹시 그런 거 있으실까요? 좋아하는데도 막 조건 따지게 되고, 상황 따지게 되고, 이게 맞나 하다가 결국 타이밍 놓쳐본 적. 아니면 누가 나를 좋아해도 괜히 한 발 빼고 나한테 왜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막 밀어내신 적. 자, 그게요. 사랑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랑보단 책임을 먼저 두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요. 전생에서는 끝까지 그 역할을 지켜오셨는데, 근데 감정은 남아 있는 거죠. 한 번쯤은 나를 먼저 선택해 볼 걸 이 아쉬움.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요, 똑같이 살면 안 되십니다. 또 의무 먼저, 또 책임 먼저, 또 나중에 사랑. 이렇게 가면 같은 서사가 반복되죠. 1번 분들, 그 사랑이란 거 앞에선 계산 줄이셔야 돼요. 다 퍼주라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내가 조금은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 진짜로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전생은 이미 책임 다 하셨어요. 정말 할 만큼 하셨습니다. 이번 생까지 또 희생만 하시러 온 거 아니시죠? 그래서인가 봐요. 우리 1번 분들 전생의 과제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지운 삶이었다고 이어서 뜬 4번 클로버가 또 말해주네요.
자, 이게 작은 행운 카드잖아요. 1번 분들은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작은 행복을 안 누린 거예요. 그 막 거창한 그런 성공 못해서 후회한 게 아니라 왕이 못 돼서 아쉬운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나도 좀 웃을 걸. 그거죠. 누가 밥 먹자고 했을 때 나 바빠 하고 넘긴 거. 또 좋아하던 사람이 한 발 다가왔을 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밀어낸 거. 그 작은 선택들이 막 쌓여서 결국 나를 위한 순간이 거의 없었던 거죠. 이게 전생에서 해결 못한 과제로 읽힙니다. 나는 늘 남을 위해 살아왔고, 그리고 내 감정은 항상 뒤로 미뤘고, 나중에 하다가 끝났던 인생. 그래서 이번 생에도요, 비슷한 상황 오면 자동이죠. 내가 좋아도, 그래도 이건 내가 참아야지.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이 패턴 솔직히 많으신데요. 그거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전생에서 너무 오래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그냥 기본값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 생 과제는 반대죠. 작은 행복, 그냥 지나치지 말 것. 그리고 나를 위한 선택, 미루지 말 것. 이게 1번 분들 숙제입니다. 결국 이번 생으로 이어지는 전생의 영향은요. 그 이유 없이 책임을 떠안는 그런 타입. 음. 회사에서도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할게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 내가 정리할게. 가족 안에서도 내가 참지 뭐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서네. 그리고 나중에 혼자 지쳐버리죠. 티는 잘 안 냅니다. 그냥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생각이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게 전생 영향인데요. 그때는 진짜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솔직히 안 해도 되죠. 다 망하지 않아요. 근데 1번 분들 머릿속은 항상 비상 상황이에요. 내가 중심 잡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해결해야지. 그래서 쉬어도 불안하시죠. 가만히 있으면 괜히 죄책감도 들고요. 이게 자존심 카드가 왜 뜨냐면 1번 분들 능력은 진짜 있어요. 뭐 사람 마음 읽는 거, 상황 파악하는 거, 또 뭐 정리하시는 거. 근데 이 능력을 너무 의무, 책임으로 쓰면요. 계속 지칩니다. 선택으로 쓰면 뭐 오늘은 안 할래. 이 말이 가능하거든요. 1번 분들, 이번 생에서는 자존감, 요게 핵심이에요. 내가 다 안 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막 지켜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요거 진짜 배우셔야 합니다. 전생에서는 역할이 곧 나였어요. 근데 이번 생에서는 그냥 역할 말고 그냥 나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얘기. 지금까지 쭉 읽어보니까요. 전생에서는 책임자였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 만지던 사람. 근데 정작 본인은 외로웠고, 사랑도 미뤘고, 행복도 나중으로 넘겼던 그런 삶을 살아오셨네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번 생에서 뭘 깨워야 하나 그건데요. 우리 1번 분들이 가진 능력,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는 직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그냥 거창한 예언 능력 그런 게 아니라, 요거 느낌 안 좋다. 뭐, 저 사람, 지금 말은 저렇게 하는데 속은 아니다. 자, 그거요. 이상하게 상황을 빨리 읽게 됩니다. 사람 분위기, 어떤 관계의 뭐 기류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오죠. 이 카드가 왜 라이프타임이냐면요. 이 능력, 이번 생에 처음 생긴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전생에서 사람들 마음 계속 다뤄왔잖아요. 그게 훈련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감각 다 만들어져 있었고 1번 분들 남들 조언해주면 다 맞추죠. 근데 내일에는 이상하게 판단이 흐려지고 왜냐하면 또 책임 또 의무가 끼어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직관을 남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나를 위해 써야 돼요. 이 사람 계속 만나도 될지, 또 이 일 계속 붙잡고 있어도 될지, 이 자리 내가 계속 책임져야 할지 그 느낌 오면요. 한 번은 믿어보세요. 이미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전생이 전하는 최종 메시지 카드에 퀸 하트. 이 고위 여사제 카드는요. 조용한 중심입니다.
그 막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리더하는 스타일 아니고 알아야 할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느껴야 할 것도 다 느끼는데 굳이 설명은 안 해요. 전생의 여러분이 이번 생의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그겁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된다. 이제는 나를 먼저 선택해도 된다. 네네.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고, 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다 참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요, 사랑 앞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또 지금은 아니다 하지 말고,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지 하지 말고, 한 번쯤은요, 조건 말고 감정으로 선택해 보시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전생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뭐 그 자리라서. 근데 이번 생에서는요, 기댈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짐 들어줄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 1번 분들이 먼저 벽을 세우시죠. 내가 할게. 그 말 조금만 줄여보세요. 그렇게 해도 세상 안 무너집니다. 1번 분들. 전생은 멋있었어요. 근데 좀 많이 외로우셨죠. 그러니까 이번 생은요, 멋있는 거 조금 덜 해도 돼요. 대신 따뜻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전생의 1번 분들은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지키는 사람이셨고, 감정보단 책임과 원칙을 먼저 두던 그런 자리셨고, 사람들 마음 만져주던 치유자 같은 역할을 하셨네요. 겉으로는 단단했지만 속은 늘 외로웠고요. 결국 사랑보다 의무를 선택했던 인생이셨죠. 한마디로 중심이었지만 혼자였던 사람. 그래서 이번 생에는요, 또 그렇게 살라고 온 거 아닙니다.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되고,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 번쯤은 나를 먼저 선택해도 돼요. 이게 이번 생의 숙제입니다. 1번 분들. 이제는 책임감 말고 행복함, 그걸 선택해 보세요. 오늘 리딩 여기까지고요. 들으시면서 와, 이거 내 얘기인데 한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1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1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움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1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 분들, 오늘은 지금 2번 분들 성향이 왜 이렇게까지 책임에 예민한지, 왜 괜히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지 그 뿌리를 한번 꿰뚫어 보는 시간입니다.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게 그냥 재미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그걸 좀 연결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움 채널 가입해 주신 분들 해움 배지 달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눌러주시면 저 해움이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 분들 본인 카드 에너지에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먼저 이번 분들의 그 전생 흐름을 보면요. 이건 그냥 애매한 중간 계층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 분명 위쪽 라인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 읽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막 황제, 왕, 뭐 대귀족처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상징적인 최고 권력은 아니지만 그 바로 아래에서 실제 일을 굴리던 핵심 실무자,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쉽게 말해 위에서 뭐 "이거 진행해라. 이 지역 관리해라. 뭐 이 물자 이동시켜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요. 그걸 현실에서 실제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 명령만 따르는 그런 평민 계층은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왕처럼 권력의 얼굴 역할도 아닌 그 명령을 받아서 전체를 정리하고 실행시키는 책임자급, 딱 그 포지션으로 읽힙니다.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 요 자체가 토지, 어떤 뭐 재정, 뭐 곡물이라고 하죠. 군수물자, 또 행정 실무 같은 아주 현실적인 자원 관리를 한다. 이걸 뜻하는 카드거든요. 이런 자리는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 물자, 사람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맡겨도 문제 안 생긴다. 요런 신뢰가 쌓여야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원분들 전생은 막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권력보단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만드는 이 관리형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권력을 과시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막 내가 위다, 내 말이 법이다, 이런 기운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맡았으니까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지, 내 책임이니까 내가 다 챙긴다, 요런 묵직한 책임형이라, 그래서 사회적 위치로 보면 분명 위쪽은 맞는데 성향은 되게 현장형이에요. 현장형. 그 책상에 앉아서 막 지시만 내리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직접 상황 체크하고 사람 체크하고 사람 배치하고 또 문제 생기면 수습하고, 이런 실무형 관리자 에너지죠. 그리고 이 전생은 약간 그런 분위기도 풍겨요. 명함이 엄청 화려했다라기보단 주변 사람들을 권위로 눌러서 따르게 하는 게 아닌 신뢰로 굴러가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지금의 삶이랑도 은근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분들 보면요, 막 앞에 나서서 크게 드러나는 리더는 아니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잘 팀 정리하고 있고 일 흐름 잡고 계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 조율하고 있고,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뭐 팀장이라던가 뭐 관리자, 실무총괄, 또는 그 가족 안에서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 잘 된다, 이렇게 가는 포지션 있죠. 그게 바로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 전생 코드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번 분들 전생 신분은 사회적인 위치로 보면 위의 계층 맞습니다. 근데 뭐 번쩍번쩍한 꼭대기 권력은 아닌 조용히 판을 안정시키는 이런 실무 책임자, 화려함보다는 신뢰, 권력과시보다는 이 꾸준함, 이게 바로 이번 분들 전생에서 보이는 단단한 위쪽 자리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1번 컵 카드. 이건요, 감정, 시작, 그리고 진심, 따뜻함. 전생에서 우리 이번 분들은 규칙만 따르던 냉정한 책임 실무자는 아니었네요. 오히려 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보였던 인물이세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냐? 뭐 그것보단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가면 좀 나를 이해받는다, 이렇게 인식한 존재랄까요? 그 쉽게 말해 책임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고 있었지만 사람들한테만큼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역할이었어요. 그 되게 이상하죠? 겉은 펜타클 현실 책임인데 속은 컵 감정의 공감. 그래서 전생의 이번 분들은 차갑게 일하는 사람이 아닌 든든한 어른 같은 이미지였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문제. 책임은 큰데 내 자유가 적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기대를 걸어왔거든요. 저 사람은 무너지면 안 된다. 저 사람은 항상 저기서 버텨야지. 그래서 전생의 이번 분들, 감정적으로 울고 싶어도 못 울었대요. 이게요, 지금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지금도 힘들어도 티 잘 안 내시죠. 그 괜히 주변이 무너질까봐. 또 내 감정은 좀 뒤로 미루는 그런 타입. 이거 전생에서 이미 굳은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전생의 나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현실을 굴리는 책임자였으니 사람들한테는 내가 마음 기댈 곳,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 대가로 내 감정은 늘 뒤로 밀려왔던 그런 인생. 그래서 이번 생에 왜 이렇게 내가 책임에 예민한지, 왜 쉬어도 죄책감이 드는지, 내가 다 해야지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지, 그게 그냥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쌓인 기본값이라고 읽힙니다. 게다가 여기 이어서 이렇게 힘이 떴다는 건요. 이건요. 현장에서도 몸으로 부딪히는 역할을 하셨다는 건데요. 전생에 우리 이번 분들은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현장의 실무형, 말로만 그렇다고 지시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직접 나아가서 사람들 사이에 서 계셨고, 문제 터지면 맨 앞에서 막고, 분위기 또 험해지면 중간에서 잘 조율하는, 누가 흔들리면 붙잡아 주던 역할. 이건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감정도 막 폭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했거든요. 그게 힘카드예요. 그래서 전생의 일로 보면요. 뭔가 군 지휘관 또는 조직 관리자, 어떤 공동체 리더, 전생의 이번 분들은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울고 싶어도 내가 지금 울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버텨왔던 거죠. 이게 지금도 남아 있어서 지금도 누가 힘들다고 이야기만 해도 내가 힘든 건 다 접어두고, 잠깐 접어두고 일단 저 사람부터 이러잖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왜 맨날 내가 중심일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전생에서도 그랬어요. 강했는데 사실은 계속 참고 있었던 사람이요. 전생의 이번 분들은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많았습니다. 근데 표현을 안 하셨던 것뿐. 이어서 뜬 6번 소드, 이건요. 감정을 숨기고 이성으로 버티는 타입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이번 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왔냐. 상처받아도 티 안 내고, 섭섭해도 말 안 하고, 떠나야 할 땐 조용히 혼자 정리하는 스타일이셨대요. 막 울고 매달리는 타입이 아니라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 짐 싸서 이렇게 배 타고 떠나는 그림이 딱 6번 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의 핵심은요. 사람보단 의무를 먼저 둔 사람.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도 지금은 내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다. 이러고 돌아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분들 그 연애에서도 감정이 막 확 올라왔다가도 어느 순간 스스로 눌러버리시죠. 아니야. 내가 더 깊어지면 안 된다. 그거요. 전생에서 이미 감정보단 책임을 선택하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마음은 아주 뜨거운데 겉은 이렇게 차분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분들을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러시는데 속에서는 나도 좀 기대고 싶다. 이 말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생에 나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 끝까지 티 안 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 분들, 이번 생에서도 계속 그렇게만 사실 거 아니시죠? 이 힘카드와 6번 소드의 조합은요, 강하지만 외로운 사람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전생 서사가 지금 이번 분들 인생에 그대로 깔려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와, 이거 내 얘긴데 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괜히 이 카드 끌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카드 보자마자 제가 느낌이 딱 왔어요. 우리 이번 분들 인간관계에서는 깊게 정붙이고 막 끈끈하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관계도 아주 전략적인 삶이었대요. 이 매지션은요, 사람을 못 믿는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감정으로 엮이기는 싫죠. 안 엮이려고 하시죠. 필요하면 친해지고 필요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타입이요. 차갑다라기보단 머리가 먼저였던 사람이어서 그래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 신분과는 전혀 달리 전생의 이번 분들의 인간관계 쪽으로 보면 선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선을 정확하게 그을 줄 아는 사람이었네요. 누구랑 어디까지 갈 건지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 그런 타입. 이게 K 클로버입니다.
이 사람은 동맹, 또 정보 루트, 이 사람은 또 협력 대상, 이렇게 딱딱 관계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깊게 안 친해지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던 거죠. 관계보다는 목적이 우선, 요런 느낌.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감정보단 계산이 먼저여야 했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K 클로버의 이 매지션은요. 말, 설득, 영향력, 그리고 교섭, 요렇게 사람을 잘 다뤘어요. 근데 다룬다는 게 어떤 조종이 아니라 판을 읽고 움직였다는 거. 그래서 전생 인간관계는요, 뭐 찐친 몇 명이 올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넓게, 또 상황에 맞게, 또는 필요한 만큼 딱딱. 그리고 이게 지금도 남아있을걸요. 이번 분들 사람 마음 금방 읽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계산 다 끝나 있죠. 괜히 깊게 얽혔다가 손해보는 거 싫고 딱 선 지키면서 관계 유지, 거리 유지하는 거, 요거 전생 코드입니다. 감정보단 목적이 우선. 하지만 필요할 땐 누구보다 이렇게 매력적으로 연결되는 타입. 이게 매지션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교황이 보이죠? 이건요, 책임을 다했다는 안도입니다. 전생의 이번 분들은 도망치진 않았다.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맡은 자리 끝까지 지켰고, 사람들 실망 안 시키려고 했었고, 해야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로 남은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서 아주 묘한 감정이 하나 남아요. 나는 제대로 살았는데, 나는 나를 살아왔나? 이겁니다. 교황은 원칙, 신념, 또 어떤 책임, 도리. 그래서 전생의 이번 분들은 내 감정보다 맞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남은 감정은 큰 후회라기보단 좀 묵직한 여운. 전생에서 이미 자기 자신보다 책임을 먼저 두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여운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분들. 여기까지 보면 전생은 망한 인생은 아니에요. 오히려 존경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문제는 존경받는 동안 본인은 좀 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다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 보여요. 계속 내가 해야지, 그렇게 가면 또 똑같은 그림 반복됩니다. 전생의 이번 분들은 자기 마음을 좀 뒤로 미루는 게 너무 익숙했던 사람이신데요.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내 감정은 좀 뭐 접어두자.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자기 선택은 제대로 못한 채로 끝난 인생일 가능성 큽니다. 특히 사람 쪽에서요. 좋아했는데도 말을 못했거나, 말했어도 상황 때문에 접었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뭐 그런 이유로 돌아섰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3번 스페이드는요, 마음에 작은 칼자국이 남은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괜찮았는데 속으로는 그때 나 한 번만 나를 선택해 볼 걸. 이 감정이 차곡차곡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이번 분들 특징도 막 엄청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시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욕심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해요. 딱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그게 전생에서 이어진 과제입니다. 이번 생에서는 이게 숙제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전생에서 내가 감당하면 된다, 이게 기본이었다 보니 지금의 나도 이번 생에서도 누가 힘들어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서시죠. 그리고 또 하나, 쉬어도 막 죄책감을 느끼시는, 일 없으면 괜히 불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게으른 것 같고, 뭔가 그 생산적인 거 안 하면 마음이 찜찜한 사람들이요. 이게 딱 이 카드랑 연결됩니다. 이번 분들 전생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서 어떤 상황도 뭐 책임도 감정도,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이건 내가 감수해야지, 그게 기본값이 된 거죠. 근데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받아들여야 할 건 모든 걸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대요. 이번 분들 세상 모든 거 내가 다 짊어질 필요 없죠. 모든 문제에서 내가 중심에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인정 못하면 또 전생이랑 비슷하게 흘러가요. 이번 생은 조금은 나를 먼저 두는 연습을 하라고 이 카드가 이 시점에 딱 나와준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게다가 이 카드가 그냥 평범한 에너지는 아닙니다. 이건요, 흐름을 구조로 바꾸는 사람, 그런 에너지라서, 우리 이번 분들 특징이 뭐냐. 어떤 어지러운 상황을 보면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누가 말 안 해도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정렬되죠. 그게 사람이든, 뭐, 일의 순서든, 또 공간 배치든 다 흐름이 보입니다. 이 카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읽는 카드예요. 근데 그걸 그냥 느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번 분들은 그걸 체계적으로 바꾸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들 복잡해 하지만 혼자 핵심 딱 잡아서 잠깐만 이것부터 하자. 이 말 나오는 사람, 특히 그 혼란스러운 조직이나 또는 감정이 막 뒤엉킨 그런 관계 안에서 이번 분들이 딱 들어가면 정리가 되죠. 사람 배치 딱, 역할 구분도 딱, 말의 순서도 결정 구조도 이게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전생에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던 그런 기질이 이번 생에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번 분들한테 잘 맞는 자리는 어떤 즉흥적인 자리라기보다 판을 설계하는 자리. 그래서, 실무 총괄형 어떤 기획이나 조율, 요런 게 잘 맞고요. 근데 아쉬운 점 하나. 이걸 그냥 남 정리해 주는 데만 쓰시는 거, 뭐 회사 문제 해결이라던가 또는 가족 갈등의 중재 역할, 또 친구 고민의 어떤 구조화 역할, 그러면서 또 내 인생은 정작 뒤로 미뤄집니다. 이번 색 숙제, 그거 있죠. 남의 판 말고 내 판을 설계해라. 이미 능력은 있으세요. 흐름을 읽고 구조도 만들고 우선순위 세우는 그 재능. 그걸 나한테 쓰면 인생이 훨씬 잘 정돈됩니다. 이거 정말 타고난 재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생이 전하는 최종 메시지에 와, 여기 또 힘 카드가 떴네요. A 클로버 카드. 이 카드 딱 한마디 하면 너 이제 혼자 다 내도 된다. 이겁니다. 더 이상 혼자서 버티지 말라는 메시지가 강해요. 그때는 내가 중심에 서야 해서 조율을 했고, 힘을 보여줬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됐고, 내가 끝까지 버텨야 했어요. 근데 이번 생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됩니다. 강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강하다고 항상 내가 앞에 서야 되는 거, 그건 아니죠. 힘 카드가 마지막에 또 떴다는 건요. 강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 강함을 이제 내려놔도 된다 이겁니다. 진짜 강한 건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거고 또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힘들 때 나 힘들어요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나는 끝까지 버텨왔지만 근데 이번 생에 여러분은 버티기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참고 짊어지고 나만 중심에 서는 인생 그것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번 분들 강한 건 이미 오늘 증명됐네요. 전생의 이번 분들은 현실을 굴리던 실무 책임자형,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던 사람, 겉은 묵묵하고 속은 따뜻했던 리더형 인물, 이름을 남기기보단 역할을 남겼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강했지만 자기 감정은 좀 뒤로 미뤘던 인생이었죠. 존경은 받았지만 외로움은 혼자 삼켰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생 이번 분들은요. 괜히 책임에 민감하고 괜히 내가 해야지가 먼저 나오고 쉬어도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 생 숙제는 혼자 다 안 해도 된다. 요거 인정하는 거라고 카드가 말해줬죠. 강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강한 채로 참고 버티는 인생 말고요. 강한 채로 나를 챙기는 인생으로 가셔야 돼요. 이번 분들. 이 카드 괜히 끌린 거 아닙니다. 지금 딱 이 얘기 들을 타이밍이라서 온 거예요. 오늘 리딩
여기까지고요. 들으시면서 요거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 그게 바로 연결입니다. 우리 2번 분들 이번 생에서는 조금은 나 먼저 두셔도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2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2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용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2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자꾸 이런 패턴에 걸리는지, 왜 맨날 나만 책임을 떠안을까, 이런 분들 솔직히 좀 뜨끔하실 수 있는 리딩입니다. 전생 얘기지만요, 결국 지금 얘기거든요. 3번 분들 영혼의 기질 제대로 한번 꿰뚫어 볼게요. 그리고 해움 채널 가입해 주신 분들 해움 배지 달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눌러주시면 저 해움이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3번 분들 본인 카드 에너지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먼저 이 카드요. 가볍지가 않아요. 더 스타는 그냥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더 스타는요, 단순히 그냥 평판 좋은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닌 위에 있는 사람 에너지가 그냥 확실히 보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전생 신분을 보면 이건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꽤 높은 위치, 그리고 어떤 왕실이나 어떤 권력의 중심과 가까운 자리로 읽힙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막 전쟁을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강한 통치형의 왕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뭐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러보는 상징적인 지도자에 가까워서 그 약간 그런 분위기 있죠. 왕자에 앉아 있는 사람 또는 왕족이나 그 통치하는 그 층 안에서도 그 존재 자체가 기준이 되는 인물. 그러니까 누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 때 뭐 저분 생각은 어떠냐? 저분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 이렇게 결정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 스타 카드가 왜 왕의 기운이랑도 연결되냐면요. 이 카드는 빛으로 사람을 이끄는 타입이라서 그래요. 힘으로 눌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저분이 괜찮다고 했어. 요 말 한마디로 그냥 딱 분위기가 정리되는 자리. 그래서 이 전생은 단순히 그냥 명예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권한과 이 상징성이 동시에 있는 위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쉽게 말해 왕이나 왕조, 통치계층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 있는 자리. 그리고 이 카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빛나는 자리는 맞는데 그만큼 부담도 엄청나게 큰 자리였다. 이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계속 기대하거든요. 저분이 내 방향을 잡아줄 거다. 저분이 판단해 줄 거다. 그렇게 한마디 말 하나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서는요,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동시에 항상 책임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삶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지금 삶에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보면요, 그 이상하게 어디 가도
그런 상황 생기시지 않으실까요? 내가 굳이 리더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슬쩍 나를 중심으로 막 밀어놓는다거나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의견이 좀 궁금하다. 이렇게 판단을 맡기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 거 그거요. 또는 내가 한 말이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꽤 영향력 있게 작용하는 경험도 많을 거고요. 그게 바로 이 스타, 전생 기질입니다. 앞에 나가서 소리치는 리더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자리. 사법부들 전생 신분은 평범한 위치는 아니고요. 왕이나 통치, 그 계층과 연결이 높은 자리, 명예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상징성까지 가진 자리였네요.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위에 서 있지만 그만큼 무게도 같이 짊어져야 했던 삶이요. 이게 바로 3번 분들 스타 전생 신분입니다. 그래서 전생에서 맡았던 공식적인 역할이 이어서 뜬 1번 펜타클이면요. 이것도 명확해요. 결정을 내리는 사람. 네, 그겁니다. 전생에서 우리 3번 분들은 시작을 허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뭐 돈이든 땅이든 어떤 자원이든 뭔가를 내가 쥐고 있었고 그걸 누구에게 줄지 어디에 쓸지 판단하는 위치, 감정보다는 현실 쪽이 강하고요.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가능하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3번 분들을 따뜻하다라기보단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했을 거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편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적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사모분들은 딱딱 기준이 있었거든요. 아무나 허락 안 했고 아무 말이나 동의 안 하고 그건 아니다. 이 말 전생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컸고 자유는 적었고요. 누가 사고 치면 결국 3번 분들이 정리하는, 누가 돈 잘못 쓰면 우리 3번 분들이 수습하는.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그 막연한 얘기는 싫어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 말 속으로 진짜 많이 하실걸요? 3번 분들 성향 자체가 감성적이면서도 이상하게 현실적이라서 그래요. 이게 더 스타, 그리고 1번 펜타클의 조합이거든요. 그 마음은 이상을 보는데, 손은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전생에서 이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분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괜히 철 빨리 들었다. 이런 소리 듣고 괜히 어른 같다. 그 말 듣고 너는 좀 다르다. 이런 말 듣는 겁니다. 이거요. 이번 생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겉은 조용한데 속은 엄청 단단한 타입. 가볍게 못 살 팔자네요. 전생의 실제 직업, 일, 그 성격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걸 보여주는 카드가 9번 소드입니다. 이거 솔직히 편한 직업군이 아닙니다. 지식, 정보, 전략을 다루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뭐 그냥 공부하는 사람 아니고요. 실수하면 그냥 큰일 나는 그런 자리 있죠. 예를 들면 전략을 짜는 사람, 또 판단을 보좌하는 그런 위치, 또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고 있던 자리. 그래서 잠을 편하게 못 잤어요. 9번 소드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쉬지 못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전생의 3번 분들은 몸으로 뛰는 그런 현장형 직업이라기보다는 머리로 버티는 일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결정권자였거나 아니면 아예 옆에서 이거 위험하다. 이 방향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감정이 아니라 책임 때문에 하셨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늘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사모분들 쓸데없이 그 최악의 상상, 시나리오 늘 되새기면서 상상하지 않으실까요?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 그거요. 그냥 걱정 많은 게 아니라 이 전생 직업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소드는 늘 후회도 같이 따라와요.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이런 요런 만약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시거든요. 전생에서 정보를 알고도 다 막지 못했던 일이 있었거나
또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던 사건,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커서 지금도 괜히 모든 걸 다 대비하려고 합니다. 완벽주의가 여기서 생긴 거일 수도 있어요. 남들은 에이 설마 하는데 사모분들은 혼자 이미 플랜 B, C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거요, 진짜 게으름이랑은 완전 거리가 멀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생각해서 몸이 안 움직이는 타입일 수도 있죠. 전생에서 계속 머리로 버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생각이 너무 과해요. 근데 그게 단점만은 아닙니다. 눈치 빠르고 상황 파악도 빠를 거고 사람 말 속뜻까지 잘 읽어내죠. 다만 본인이 제일 피곤하지만요. 게다가 우리 전생의 3번 분들은 막 쉽게 기대는 타입도 아니셨어요. 힘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 먼저 나왔던 사람이요. 사람보다는 역할을 먼저 선택했던 성향도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 좀 억울한 인생이었다고 할까요? 왜냐면 3번 분들 늘 마지막에 남아서 정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들 지쳐서 빠져나가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러던 사람. 9번 완즈는 마지막 방어선 카드입니다. 여기까진 내가 지킨다, 이 마음 딱 보이시나요? 아마 지금도 3번 분들은 딱 벽 하나 세워놓고 사실걸요. 아무한테나 속 얘기 안 하고 한번 상처받으면 오래 가고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내 선 딱 그어놓는 못 들어와. 이게요,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버텨봐서 그래요. 전생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본인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버티는 게 물론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속은 달아 없어집니다. 3번 분들, 이번 생에서는 이렇게 버티는 사람 말고 누군가에게 좀 기대는 사람 그 연습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강한 척만 하시면 사람들은 진짜로 강한 줄만 압니다. 그리고 전생의 사람들과 관계를 보여주는 제이 스페이드 카드, 이것 딱 한 줄이에요. 신뢰는 받았지만 외로웠다. 네. 전생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긴 엄청 의지했대요. 근데 깊게 친해진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 마음은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근데 쉽게 티를 안 내셨죠. 왜냐? 괜히 약점 잡힐까 봐. 내 위치가 그런 위치가 아니니까요. 또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봐. 그래서 지금도 3번 분들 좋아해도 쉽게 표현 잘 못하고 섭섭해도 그냥 삼키고 서운해도 아니다, 괜찮다,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다 늘 의지받는 쪽이었지 의지하는 쪽은 아니시다 보니 그래서 외로움이 습관처럼 남아 있다는 거죠.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또 너무 혼자만 있으면 허전하고, 이거요. 지금 얘기 같죠? 그러다 보니 전생에서 가장 크게 남은 감정인 저스티스 카드가 떴습니다. 책임은 다했지만 마음만 남았다, 이거죠. 전생의 3번 분들 할 일은 정말 다 했어요. 도망 안 갔고 배신도 안 했고 내 자리 지켰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잘 마무리한 인생이죠. 근데 사랑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책임 때문에 감정을 포기한 선택. 지금은 아니다, 내 위치상 어렵다, 이렇게 접은 인연 하나는 있었을 가능성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저스티스는 공정함의 카드입니다. 틀린 선택은 아니었어요. 근데 맞는 선택이 행복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 분들 지금도요, 좋은 사람 나타나도 조건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마음보다 책임, 상황, 타이밍, 요걸 먼저 생각해요. 이게 전생의 잔상인데요. 3번 분들한테 필요한 건 무조건 착한 선택도 아니고 무조건 책임지는 선택도 아니고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거, 그겁니다. 물론 이게 제일 어렵긴 하죠. 근데 이 마음의 저울 너무 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번 생까지 이어진 미완의 숙제 이야기가 이번 하트라. 우리 3번 분들 전생이 본인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있었네요. 근데 그 인연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네요. 왜냐? 책임, 자리, 상황 항상 이게 먼저였거든요. 근데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제로 남았네요. 이거 단순한 그냥 연애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생에서 한 번 접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어떤 사람 관계 쪽에 들어가면 은근히 본인 욕구를 다 뒤로 밀어버리죠. 상대에 다 맞춰주고 상황도 맞춰주고 결국 본인은 또 참고요. 근데 이게 이번 생 과제입니다. 참는 게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숙제입니다. 안 그러면 또 반복된다고 이 카드, 이번 하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가 이런 성향이 왜 생겼느냐? 자, 이 카드 문장 자체가 답입니다.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대요. 전생의 3번 분들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움직여도 행동은 안 했다는 얘기죠. 자리 지키느라, 책임 지키느라 좋아요. 근데 관계에서 본인 욕심은 다 밀어왔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합니다. 근데 변화하라고 하면 또 무섭기도 하죠. 3번 분들은 이유 없이 책임을 떠안는 타입이라 혼자 다 해결하려는 성향 다 갖고 계세요. 왜냐? 내가 안 하면 무너진다. 이걸 너무 오래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힘들다 하면 자동으로 3번 분들이 움직이죠. 누가 정리 안 하면 결국 본인이 나서고 그리고 나중에 속으로 말하죠. 왜 또 날까? 이거 억울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카드는 이번 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움직임, 변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창한 변화 말고 마음이 움직이면 한 번은 표현해보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보고 힘들면 나 좀 힘들다 말해보란 얘기입니다. 이게 3번 분들한테는 진짜 엄청 큰 변화예요. 3번 분들 계속 제자리에서 방어만 하고 지키는 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좀 자기 자리 내려놓고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 말해도 돼요.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 이번 생에서 우리 3번 분들이 깨워야 할 전생의 능력은요.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앞에서 막 이런 리더,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3번 분들은요, 조용한 리더예요. 사람들이 힘들 때 이상하게 3번 분들 옆에 오면 정리가 되는 말 몇 마디 안 해도 그래 해보자. 이 마음이 생기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 이 카드는 문턱을 넘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옆에서 보좌하고 정리해주고 뒤에서 버텨왔다면 이제는 한 번쯤은 앞에 서보라는 거죠. 회사든 인간관계든 가족 안에서든 내가 말할게요 이 말 꺼내는 거 이 스타 능력 상징적으로 있으신데 판단력도 있으신데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상황 읽는 속도도 빠르고 근데 자꾸 뒤로 빠지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생에서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피하는 거죠. 근데 이번 생 과제는 도망 말고 통과하는 겁니다. 여길 꼭 통과하셔야 돼요. 리더십은요, 이미 있잖아요. 출중하시죠. 없는 거 억지로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나도 중심에 서도 되나 이 질문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답하는 게 그게 이 문턱을 넘어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전생이 전하는 최종 메시지 전생의 3번 분들이 지금의 3번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K 다이아몬드래요. K 다이아몬드가 뜨면요. 다시 한번 중심에 서도 된다. 이겁니다. 네. 이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저도 카드 보면서 너무 소름입니다. 3번 분들은 전생에서 이미 한번 이렇게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괜히 조용히 살고 싶고 튀기 싫고 또 책임 크게 안 지고 싶고 전생에서는 자리, 책임, 사람들 때문에 본인 마음을 접어서 이번 생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3번 분들은 진짜 힘들 때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근데 K 다이아몬드는 왕 카드예요. 왕. 왕은요. 혼자 다 안 합니다. 사람 쓰죠.
도움받아요. 그리고 위임하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강하다는 건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힘들다. 이 말 할 줄 아는 게 진짜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전생에서 남은 죄책감,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그거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때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희생만 하는 삶 말고요. 나도 이렇게 왕처럼 좀 누리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 자, 여기까지 전생의 3번 분들은 희망이었고, 빛이었고, 판단자였고, 버티는 사람이었고, 신뢰받았지만 외로웠고, 책임은 다했지만 마음은 조금 남았던 사람이네요. 그리고 지금 3번 분들은 또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생은 또 버티기가 아닌 한번 나로 살아보기 이거래요. 3번 분들 강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강하지만 행복한 사람 그걸로 가야 되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울컥하셨다면 이 리딩 진짜 제대로 들어온 거 맞습니다. 3번 분들 이번 생에서는 제발 나 먼저 챙기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럼 3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3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엄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3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움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분들, 오늘은 꿰뚫어보는 전생 예언으로 전생에 나는 어떤 신분이었을까? 전생의 직업, 성격, 영혼의 기질, 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까지, 또 왜 괜히 책임부터 지려고 하고 쓸데없이 혼자 다 떠안고 사는지 그 뿌리를 한번 제대로 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러는구나 이 말 튀어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헤이홈 채널 가입해 주신 분들 헤이홈 배지 달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눌러주시면 저 헤이홈이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럼 4번 분들 본인 카드 에너지에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생에서의 기본 신분, 전생의 4번 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여기 와이즈 카운셀러. 이 카드요. 절대 평범한 사람들 카드는 아닙니다. 이건 딱 권력의 중심, 그 가까이에 있던 참모형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막 왕처럼 앞에 나서서 뭐 군대를 이끌고 나를 따라라 막 이런 통치형 리더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평민이나 일반 관리도 아닙니다. 왕 옆에 앉아서 전략 짜는 사람 있죠. 왕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의견을 듣게 되는 사람. 딱 그런 자리로 보여지는데요. 뭐 쉽게 말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바로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대상이 4번 분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리는요, 겉으로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왕의 판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뭐 전쟁이 되느냐, 협상이 되느냐, 한마디 조건이 어떤 세금 정책이 바뀌냐, 뭐 백성들이 편해지느냐, 이런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자리. 그래서 4번 분들 전생의 신분은요,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난 왕자는 아니었지만
왕 옆에서 나라의 방향을 설계하는 참모. 이게 핵심이네요. 그리고 이런 자리는요, 아무나 못 앉습니다. 왜냐, 왕이 자기 옆에 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혜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가 다 검증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공부 많이 해서 지식 많이 쌓은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말은 함부로 흘려들을 수 없다. 저 사람이 판단하면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깊은 신뢰를 받은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참모형 인물들은요, 막 화려하게 권력과 시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한데 뒤에서는 판을 읽고 있는 사람. 사람들은 앞에 왕만 보지만 실제로는 왕의 옆에서 그 뭔가 정리하는, 상황을 정리하는 두뇌 역할을 해온 거죠. 그래서 역사책에 이름이 크게 남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만 기록되고 이참모는 기록이 흐릿하게 남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돌았을 가능성 높죠. 왕 뒤에는 저 사람 있다. 저 사람이 머리 다 쓰고 있다. 이 정도 진짜 무게감 있는 위치였다는 얘기. 그래서 사범분들 그 영혼 자체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한 그런 타입입니다. 지금 아마 삶에서도 보면 그 이상하게 그런 상황 많지 않으실까요? 내가 리더도 아닌데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내가 다 정리하고 뭐 내가 말 안 하면 더 꼬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자꾸 생기시죠? 그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판단하는 자리에 오래 있었던 흔적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와이즈 카운셀러 카드 특징이 또 하나. 이 사람은 감정으로만 판단하는 인물은 아니죠. 좋고 싫고가 기준이 아니라 항상 이게 옳은 선택인가, 지금 상황에서 이게 가장 맞는 방향인가, 이렇게 논리와 기준으로 판단하는 타입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원분들도 지금 보면 감정이 확 올라왔다가도 바로 행동하는 스타일은 아니죠. 한 번 더 생각하고 상황 보고 가능한 결과까지 머릿속으로 굴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도 아마 엄격한 편이실 거예요. 근데 그거요,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그런 성향이라기보다는 전생에서 이미 나라의 방향을 이렇게 고민하던 참모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몸에 배어있는 기질로 읽힙니다. 4번 분들, 전생 신부는요, 명예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고, 무엇보다 판단의 무게를 짊어지던 자리. 뒤에서 역사의 방향을 움직였던 그 인물. 그게 바로 4번 분들 와이즈 카운슬러 전생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뜬 3번 컵이면 보통 축하, 모임, 뭐 사람들 카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이끄는 위치 이겁니다. 근데 뭐 군림하는 그런 리더 아니고 사람을 묶어주는 사람 있죠. 공식적으로는요, 그 사람들 사이를 잘 조율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어떤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 서고 서로 오해 생기면 풀어주고 사람들의 그 심리적으로 의지가 되던 존재. 그래서 사범분들 전생은 책임은 큰데 자유는 좀 적었던 자리였네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면 감정 막 다 쓰면 안 되잖아요. 화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그렇다고 누구 편도 못 들고 딱 중립입니다. 이 포지션이 전생에서 사범분들은 겉으로는 사람이 많고 늘 모임 한가운데 있었는데 속은 되게 외롭죠. 그게 아마 지금까지도 이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도 사람들 만나면 분위기 잘 맞춰주시고 웃고 떠들고 잘 어울리시지만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조용해지실걸요? 나 왜 이렇게 기빨리지?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이 전생이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힘들어도 말 잘 안 하시죠? 괜찮다. 이 말이 아마 입에 붙어 있을걸요? 사범분들 전생은 감정보단 역할이 먼저였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생에 와서도 자꾸 내 역할부터 찾습니다. 회사 가면 책임부터 떠안고 가족 안에서도 또 중간 역할 맡고 연애에서도 괜히 이해하는 쪽이 되고
근데요,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게 그냥 몸에 밴 건지. 지금 이 두 카드 흐름만 봐도 4번분들 영혼은 가볍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중심 자리에, 책임 자리. 그래서 이번 생에서 왜 나는 늘 중간에 끼어 있지? 이 질문이 자꾸 생기는 거고요. 자, 여기서 느낌이 딱 와요. 6번 펜타클이면요, 주고받는 카드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베풀었다, 이런 가벼운 거 아니고 체계를 만들고 유지하던 사람 이쪽이에요. 전생의 4번 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원, 돈, 권한, 기회 이런 걸 좀 공평하게 나누는 역할을 했던 사람도 보이네요.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고 이걸 잘 조율하는 자리. 세금도 관리하는 또는 후원, 구휼을 담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조직 안에서 사람을 좀 평가하는, 그러면서 분배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막 뛰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가 스타일이죠. 이게 이 카운셀러랑도 이어지네요. 근데 이거요,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왜냐면요, 항상 그렇잖아요. 누구는 더 달라 하고, 누구는 억울하다 하고, 누구는 불공평하다 하고, 그 사이에서 원칙대로 갑니다. 이렇게 서 있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전생의 사모분들은 정은 많은데 티를 못 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다 도와줄 수 없었고, 편들고 싶어도 편 못 들죠. 이게 지금까지 아마 이어질걸요. 지금도 누가 힘들다 하면 마음은 쓰이지만 막 퍼주진 못하죠. 내가 감당 가능한 그 선까지 딱 선을 긋는 편. 그리고 괜히 돈, 책임, 계산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단순히 현실적인 성격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던 역할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공평해야지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이거 진짜 몸에 밴 거죠. 전생에서 반복적으로 하던 균형 맞추던 그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누가 억울하면 괜히 내가 신경 쓰이고, 문제는 항상 중간에서 균형 잡으려다 정작 본인은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4번 분들 특징인데요. 자, 여기서 확실해집니다. 1번 소드. 이거요, 칼이에요, 칼. 감정 카드 아니고. 그렇다면 4번 분들은 감정을 숨기고 이성으로 버티는 그런 타입. 정확합니다. 전생의 4번 분들은 마음이 약했어요. 근데 티를 안 낸 거죠. 울고 싶어도 안 울고, 좋아도 티 안 내고, 싫어도 알겠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 왜냐면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이는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선택 기준이 항상 이게 맞냐, 이거였어요. 내가 좋으냐가 아니라 사람보단 역할을 먼저 선택했던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딱입니다. 연애에도 사랑보단 책임이 먼저셨고, 가족보단 의무가 먼저였고, 그래서요, 마음 한쪽은 늘 좀 말라 계셨을 거예요. 4번 분들. 지금도 감정 표현 솔직히 서투시죠. 막 좋아도 막 좋아 죽겠다고 말 못하고, 섭섭해도 바로 말 못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삭히고, 에이 뭐 괜찮다 이 말 진짜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젠 안 괜찮아요. 전생에서 이미 너무 오래 감정을 눌러놨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조금만 억울해도 눈물이 확 나거나 조금만 배신감 느껴도 깊게 박히는 이유, 그겁니다. 그때 못 울었던 게 남아있거든요. 4번 분들 전생은 차갑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네요. 근데 지금은 그 방식 그대로 가면 또 똑같이 살게 됩니다. 이번 생에서는 칼처럼 사는 거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놀리 말고 내가 서운하다, 이 말 한 번쯤은 해도 된다는 얘기, 이제는 좀 바뀌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가 진짜 바뀌네요. 조커 카드요. 이거 약간 예측 불가, 틀을 안 따르는 그런 카드거든요. 전생의 4번 분들은 사람을 안 좋아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카드인데요. 관계에 깊게 빠지진 않았고, 본인이 맡은 역할, 책임해야 할 일이 늘 1순위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물러났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친해질 수 있었던 인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딱 긋고 뒤돌아서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버리는 스타일.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속으로는 나는 여기 오래 머물 수 없다. 이런 마음 그게 보이죠. 그래서 신뢰는 받았어요. 근데 깊은 속 얘기까지 다 털어놓는 관계는 많지 않으셨죠. 지금도 비슷하실걸요. 사람들이 사번분들한테 고민 상담은 엄청 하는데 정작 사번분들 속마음은 아는 사람 몇 명 없죠. 그리고 연애에서도 감정에 푹 빠지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계산기 한번 돌리고 들어가는 쪽. 이게 맞나? 지금 상황이 괜찮나? 이거 먼저 보시잖아요. 그거 그냥 신중한 거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관계보단 책임을 우선으로 두고 살았던 패턴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괜히 누가 다가오면 한 발 뒤로 물러나죠. 좋은데 설레는데도 내 마음 안 보여주려고 뒤돌아섭니다. 이거 상처받기 싫어서만은 아니에요. 몸에 밴 습관이죠. 그리고 중요한 3번 다이아몬드 카드. 이건 노력, 쌓아온 거, 현실적인 성취 쪽이니까 전생에 우리 4번 분들은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 마음으로 생을 마무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도망 안 갔고 책임도 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내 자리 지켜왔죠. 그래서 억울함보다는 약간의 안도감이 더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과정에서 내 감정만은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 막 후회 덩어리라기보단 내 삶은 틀리지 않았는데 좀 허전하다 이 느낌. 다 이뤘는데 정작 내 마음은 텅 빈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에서 사번분들 그 이상하게 그런 말 많이 하실 겁니다. 남들 보기엔 괜찮은데 왜 나는 만족이 안 될까? 다들 나를 부러워하는데 왜 나는 뭔가 허할까? 이게요. 전생에서 이미 의무는 완벽히 해냈지만 감정은 다 못 채운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일 잘해도 인정받아도 100% 마음이 안 차죠.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 이번 생에선 조금 달라지셔야 합니다. 책임 다하는 거 좋아요. 전생에서 이미 그 숙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번 생에서 똑같이 살라고 다시 온 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조금은 나를 위한 쪽으로 기울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마음 아픈 얘기도 나옵니다. 3번 하트가 떴거든요. 이거요, 사랑 카드예요. 감정 카드. 이 카드 보니까 전생의 4번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근데 결국 선택을 안 하셨대요. 왜냐? 지금은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게 먼저였거든요. 자리에, 체면에, 주변 시선에. 이게 감정보다 위에 있어서. 그래서 마음은 있었는데 행동으로 못 옮긴 사랑. 끝내 말 못한 고백이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전생의 사부분들은 진짜 본인의 일은 엄청 완벽하게 해냈는데 감정은 딱 중간에 멈췄네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도 이상하게 사랑 앞에서 복잡해집니다. 좋은데도 머리 굴리고 설레는데 계산하고 괜히 한 발 물러서고 왜 나는 늘 타이밍이 안 맞을까?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전생 맞아요. 인간관계도 사랑도 전생에서 이미 감정보단 책임을 선택했던 사람이라 이번 생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일단 안전한 선택부터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분들 숙제는요. 이번 생에서는 조금이라도 감정 쪽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다 책임지고 다 이해하고 다 양보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한 번쯤은 나 이 사람 좋아요.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내 쪽으로 기울어 보는 거. 전생에서 못한 선택을 이번 생에서 해보는 게 4번 분들 숙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의 나는 MB 카드, 질투 카드입니다. 누군가를 남을 막 질투한다라기보다는 남들이 웃고 떠드는 거 보면서 괜히 부럽고 서운하고 복잡해질 때 있으신가 봐요. 맞으시죠? 이거요. 질투라기보단 나 왜 이렇게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전생의 기억이 살짝 스치는 겁니다. 주말에 누워 있어도 쉬고 있어도
나 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고요. 이게요, 전생에서 늘 역할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때는 쉬면 안 되는 자리 맞아요. 그래서 몸은 쉬어도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셨죠? 그리고 이 MB 카드가 또 말하는 게 있어요. 4번 분들은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요. 남이 잘 되면 와, 대단하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4번 분들은 이미 영혼 레벨에서 무거운 인생을 한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좀 가볍게 사셔도 되는데 본인이 자꾸 또 무게를 집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이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전생에서 이미 그거 다 해봤어요. 이번 생은 비교하면서 자책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살아도 된다. 이걸 배우러 온 겁니다. 그거 바꾸라고 지금 이 리딩 보시는 거고요. 전생에서 이미 판을 읽고 균형도 잡고 중심 잡던 사람이셨잖아요. 그 능력 사라진 건 아니네요. 그대로 들고 오셨어요. 4번 분들은 어디 가면 분위기 진짜 금방 읽는 능력 타고나셨습니다. 누가 힘들어 보이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손봐야 되는지 이거 그냥 눈치 빠른 게 아니에요. 정말 구조를 보는,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뭐냐, 회사에서 정리 안 된 거 보면 답답하죠. 가족 사이에서 어색하면 괜히 내가 말 꺼내게 되는, 그리고 친구들 싸우면 중간에 끼어들고, 이게요, 리더십이 막 화려하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판 깔아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4번 분들 문제는 그 능력을 자꾸 남을 위해서만 쓰시죠. 남 커리어 조언은 진짜 잘해주는데 정작 본인은 망설이고, 남 연애 상담은 엄청 잘해주시면서 본인 감정은 뒤로 미루고,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딱 하나. 이제 그 능력 나한테 써봐라 이겁니다. 남 인생 정리해주는 거 그만 말 하지 마시고 내 인생부터 정리해보세요. 4번 분들 진짜 잘하는 게 처음부터 확 불붙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기초 닦는 거, 바닥부터 쌓는 거, 그거 진짜 잘하세요.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만 쫓지 말고요. 내가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그 판을 만드셔야 돼요. 남 눈치 말고 내가 5년 뒤에도 괜찮은 선택인가 그 기준으로, 그게 4번 분들한테 맞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생의 4번 분들이 지금 현생의 4번 분들에게 하는 말은 이 카드입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대요. 6번 스페이드, 이동 카드예요. 떠나는 카드. 끝까지 버티고 다 책임지고 막 감정 눌러가면서 중심에 서고, 그거 이미 다 해봤어요. 충분히 잘해왔고요. 이번 생은 중간에서 빠져나와도 됩니다. 배 타셔도 돼요. 한 번쯤은 이기적으로 굴어도 되고, 사랑 때문에 계획 틀어져도 된대요. 누가 대신해도 돼요. 누가 실망해도 괜찮고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죠. 이 6번 스페이드는 과거의 자리에서 배를 타고 나오는 카드입니다. 전생의 무거운 자리 이제 내려놔도 된다는 거. 이 카드 꼭 기억하세요. 자, 전생의 4번 분들은 앞에 서서 빛나는 왕은 아니었지만 대신 진짜 왕 옆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던 사람,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도 잡고 균형도 맞춰주고 책임 끝까지 지던 자리, 감정보다는 내 역할을 먼저 선택했던 인물, 사랑보단 의무를 선택했던 삶. 한마디로 무게 있는 자리의 실세.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근데 이번 생은요, 똑같이 살라고 다시 온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감정도 좀 선택해보고 책임도 좀 덜어내보고 나부터 챙기는 연습을 하라고 온 거예요. 4번 분들. 이미 한번 무거운 인생 다 살아냈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은 조금 가볍게 가셔도 돼요. 이거 내 얘기다 싶으셨다면 이미 이 연결 되신 겁니다. 4번 분들. 이번 생까지 또 책임만 지고 끝내진 마세요. 이번에는 조금 가볍게 내 위주로, 내 선택으로 가도 됩니다. 그럼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4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헤이홈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4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헤이홈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 5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5번 분들, 오늘 리딩 그냥 재미로 나 전생의 왕이었나? 이런 가벼운 이야기 아닙니다. 왜 나는 이상하게 책임을 먼저 지려고 하는지, 왜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괜히 나서서 짐을 짊어지는지 그 이유 한번 제대로 파보는 시간이에요. 들으시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이 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헤이홈 채널 가입해 주신 분들 헤이홈 배지 달아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을 끌어당기는 마법 부적이니까 눌러주시면 저 헤이홈이 진심을 담아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럼 5번 분들 본인 카드 에너지에 집중하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먼저 5번 분들 전생의 기본 그 신분 카드에 여기서 나온 카드가 더 드리머예요. 드리머. 이 카드 딱 나오면요. 왕, 관리자, 참모 이런 권력 구조 안의 사람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 반대입니다. 제도 안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닌 세상 밖으로 나가는, 뛰쳐나가는 사람 있죠? 이 카드에서 가장 강하게 보이는 건 길 위의 영혼입니다. 길 위의 영혼. 그러니까 그 전생에서 5번 분들은 어떤 한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머무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 곳을 경험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 훨씬 강하게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캐릭터예요. 그 한 마을에 오래 정착하기보다는 나라와 또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도 들려주고 노래도 해주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세상 이야기 전해주는 사람. 그 옛날로 치면 약간 음유 시인 같은 그런 인물 있죠. 마을에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듣고 다른 나라에서 본 일 또는 다른 도시에서 겪은 일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분들 전생은요, 막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도 아니고, 관리처럼 행정을 보는 자리도 아니고, 세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야기와 또 영감을 전하는 사람. 약간 예술가 기질도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를 쓰거나 노래를 하거나 이야기를 만들거나, 그래서 직업으로 찍자면 음유시인, 여행하는 이야기꾼 또는 떠돌이 예술가 아니면 방랑시인 이런 캐릭터가 강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 카드 뜨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남들이 안정적인 길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은 오히려 그런 생각합니다. 저기 가보면 뭐가 있을까? 다른 세상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 머물기보다는 세상을 많이 경험하는 삶을 선택했던 영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자체가 조금 모험적이기도 해요. 안정적이지 못하죠. 안정적인 집, 안정적인 직업, 그런 걸 선택하면 편했을 수도 있는데 이 영혼은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보고, 배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세상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런 전생을 가진 분들이요. 지금 삶에서도 특징이 조금 남아 있어요. 가만히 안정적으로 사는 삶이 어딘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같은 일만 반복하다 보면 이게 맞나? 다른 길도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에 대한 호기심도 꽤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5번 분들 영혼은요, 누군가 위에서 명령하는 삶이나 통치하는 삶이 아닌 세상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영감을 나누는 영혼, 이야기하고 안전한 자리보다 새로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 딱 한마디로 세상을 여행하던 이야기꾼 같은 영혼. 이게 바로 5번 분들 드리머, 전생 에너지로 보여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 자유로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카드가 9번 펜타클이라 이 카드요. 사람들이 5번 분들을 되게 확실하게 봤다는 카드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은 혼자서도 잘 산다. 저 사람은 어디 가도 자기 자리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떠돌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이게 떠도는 게 아니라 어딜 가든 내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삶을 잘 꾸려가던 사람이에요. 이게 9번 펜타클이니까요. 그래서 5번 분들 전생은 단순히 그냥 길 위를 떠도는 방랑자라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아주 독립적인 인물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이야기 듣고 뭐 노래 듣고 그러다 보면 사람은 그 마을에서 존중받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면 이 사람은 감정으로 대답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좋다고 편들어오고 뭐 싫다고 무시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경험치로 딱딱 이야기해 주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맞는 선택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기준 있게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되게 믿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이유 다 있다. 저 사람이 판단한 거면 틀리지 않다. 이런 신뢰를 받은 인물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동시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조금 차갑다. 감정에 잘 휘둘리진 않는다. 왜냐하면 9번 펜타클은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카드가 아니에요. 현실 카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기준만은 확실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남 눈치 보고 결정하기보다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죠.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내 길 간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본다. 그럴 수는 있죠. 9번 펜타클의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의 삶을 잘 개척했고 이미 자기 힘으로 이렇게 버텨봤고 이미 혼자서 길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죠. 그래서 이 전생에서 5번 분들은 그런 이미지였을 가능성 높아요. 어디에 막 묶이진, 매이지는 않지만 그 어디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따르고 의지하던 사람. 그래서 전생에서의 공식적인 역할은 단순한 여행자라기보단 자기 삶을 스스로 만든 독립적인 인물, 그리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판단자였죠. 그리고 그 전생의 기질이 지금의 삶에도 은근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5번 분들 보면 괜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내가 더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요.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렇게 이미 혼자 삶을 잘 꾸려갔던 영혼이라 몸에 남아있는 습관일 가능성 큽니다. 전생의 기본 성향은 이렇게 드리머, 자유롭게 길을 떠난 사람인데 사람들이 봤던 모습은 9번 펜타클, 어디서든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사람. 그래서 5번 분들 전생은요, 앞장서서 새로운 길을 경험하고 어디서든 스스로 삶을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까지 신뢰를 받았던 인물. 영화의 주인공 같죠? 자유로운데 약하지 않고 독립적인데 가볍지 않은 영혼, 이 흐름으로 딱딱 이어지는 전생이네요. 게다가 여기서 페이지 오브 컵이 뜨면요. 이거요. 칼 들고 싸우는 사람 아니죠. 돈 계산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말, 글, 예술로 영향력을 끼치던 직업을 보여줍니다. 아, 정말 소름이네요. 카드가 이렇게 딱딱 이어져서 이 사람 감정을 다루던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정이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읽고 건드리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라서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돌려놓는 사람. 이거 되게 영향력 있죠. 글 한 줄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 또는 음악이나 그림 또는 기록 요런 쪽 뭐랄까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상하게 설득된다 요런 느낌. 그래서 전생에서 반복적으로 하던 일은 사람을 다루는 일, 마음에 닿는 일. 그렇다면 그거죠. 겉으로는 냉정한 결정권자였는데 속에서는 감정이 엄청 깊었어요. 그걸 다 드러내진 않았고요. 왜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늘 알지만 내 감정은 좀 미루던 사람. 5번 분들 지금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남 이야기 잘 들어주고 남 마음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데 정작 본인은 다 괜찮다 이러시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속에 막 쌓여 있는데 전생에서도 이미 이 감정을 다루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괜히 상상 많아지고 괜히 혼자 영화 한 편 찍고 괜히 과거 생각 오래 붙들고 그게 그냥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이 원래 감정형이었어요. 그 직업을 다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감정을 나를 위해 많이 못 썼다는 게 살짝 아쉬움으로 남아있네요. 그리고 여기 10번 펜타클, 이건 딱입니다. 이 사람 가정보다는 가문, 감정보다는 책임, 나보다는 전체 요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안정의 기반, 체계, 가족, 공동체 이걸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티는 안 냈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결국은 책임감, 의무감이 더해져서 떠나고 싶어도 참았을 수도 있고 좋아해도 참았을 수도 있고 결국은 좀 눌러앉은 타입. 좋아도 계산부터 해요. 연애할 때도 그래요. 이 사람 현실적으로 괜찮나? 감정만 보고는 못 갑니다. 집에서도 내가 장남, 장녀가 아니어도 이상하게 먼저 책임을 떠안죠. 전생에서 이미 가문, 조직,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 생도 습관처럼 안정부터 챙기는 거죠. 결국엔 이번 생에 와서 가끔 이유 없이 허전하고 또 가끔 이유 없이 나도 좀 나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 변덕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 영혼인데 전생에서 못 해본 선택이 지금 슬쩍 고개를 드는 거예요. 성향과 직업과 내 책임이 다 달랐거든요. 자, 5번 분들. 앞에서 이미 말한 책임, 의무,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쭉 나왔죠. 근데 여기에 4번 하트가 떴잖아요. 이 사람은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엄청 의지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또 내 사람은 적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고 존경도 받고 존중도 받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 정작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고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였지 내 감정 표현은 많이 안 했다는 얘기. 좋아해도 말 안 하고 서운해도 삼키고 힘들어도 괜찮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5번 분들을 그냥 단단한 사람으로만 기억했지 외로운 사람으로는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4번 하트고요. 관계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죠. 문제없이 깔끔하게 무리 없이. 근데 문제는 너무 안정적이기만 해서 깊이 흔들리는 사랑을 못 해봤을 가능성 크네요. 그래서 전생의 인간관계는 의지받는 쪽, 믿음직한 쪽, 근데 속은 혼자 삭히던 쪽, 외로운 쪽. 5번 분들 지금도 그래요. 연애에서도 나 힘들어 이 말 잘 못하시죠. 상대가 힘들다 하면 다 받아주는데 내 얘기 꺼내려고 하면 한참 걸리고 고독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상담 창구 역할은 계속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전생에서도 이미 감정보단 역할을 먼저 택했던 그 습관이 이번 생에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참 좋은데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실 겁니다. 이 사람 도망 안 갔어요. 근데 마음 하나는 못 챙겼나 봐요. 그래서 전생에서 마지막에 남은 감정은 '내가 맞는 선택을 했는데 난 왜 이렇게 허전하냐?' 이겁니다. 후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책임을 다했다는 자부심은 있지만 감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었나?' 고걸 10번 스페이드가 보여주는데요. 이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이 저지먼트는 두 개가 같이 남아 있는, 이게 그냥 신중해서가 아니에요. 전생에서 한번 사랑을 뒤로 미뤘던 기억, 영혼에 남아 있고 이번 생에서는 괜히 타이밍에 예민하고 괜히 기회 놓칠까 봐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내가 또 참고 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이게 약한 건 아닙니다. 전생에서 너무 어른으로 살았던 거예요. 책임은 다했지만 마음은 덜 살았던 인생.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유 없이 '이번엔 나 먼저 해 보고 싶다.' 이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게 영혼의 기억입니다.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전생에선 나보다 우리를 먼저 둔 사람이라 사랑도 내 꿈도 욕심도 '지금은 아니야.' 하고 접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계속이었대요. 누군가를 위해, 가문을 위해, 조직을 위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생 끝자락에 남은 게 뭐냐? 5번 하트입니다. '나는 어디 갔지?' 이 감정. 거창한 실패가 아니라 뭐 망한 인생도 아니지만 내 인생은 진짜로 내 마음대로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 생까지 이어진 거죠. 지금도 우리 5번 분들 남들 눈치, 상황, 책임, 현실 이런 거 다 체크하고 맨 마지막에야 내 마음을 보죠. 그러니까 이번 생 과제는요, 누굴 위해 사는 거 그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너무 잘해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대신 나를 빼고 결정하는 습관, 그걸 좀 끊으라는 거. 계속 나를 뒤로 미루면요, 또 비슷한 서사 반복됩니다. 이번 생은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은 꼭 밀어붙여 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5번 하트. 자, 그리고 여기 이미지네이션 5번 분들 머릿속이 진짜 바쁜가 봐요.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진짜 영화 3편 찍고 있어요. 상상 많고 생각 많고 상황별로 대사 다 짜보고 계속 나오네요, 이 말이.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난 이렇게 말해야지. 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다 돌려봤죠. 다 해봤죠. 근데 실제로는 말 안 하시죠. 왜냐? 괜히 분위기 깨질까 봐. 또 괜한 책임 생길까 봐. 괜히 내가 더 깊어질까 봐. 전생에서 감정보단 의무를 먼저 둔 그 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래요. 마음은 깊은데 표현도 느리고 그래서 오해 좀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네이션은요, 그냥 망상 많다는 카드만은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람의 카드라서 이것도 또 이어지죠. 글, 그림, 기획, 아이디어, 감정 해석. 이쪽에 진짜 강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되나? 이게 현실적으로 맞나? 이 생각 때문에 자꾸 접어버리죠. 전생에서도 이미 책임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내 꿈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단 계산부터 하시는 거고요. 상상은 큰데 표현은 늦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시작은 신중한 사람.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나를 뒤로 밀면 전생처럼 역할만 남는 인생으로 과제만 생겨요. 이번 생은 상상만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꺼내보라는 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 준비 안 돼도 너무 괜찮습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솔직히 인정하셔야 할 부분. 사람 기분 변하는 거. 표정만 봐도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저 사람 오늘 기분 안 좋다. 말 안 해도 눈치챕니다. 그리고 괜히 사람들이 와서 자기 얘기 다 털어놓는 거, 이거 능력이세요. 전생에서도 사람 마음 다루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번 생에도 그렇대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말은
공감 능력은 너무 좋은데 그거 나한테도 써봐라. 그리고 또 하나, 이 카드가 원래 예민한 사람들한테 뜨거든요. 그 외에 사람 많은 데 가면 기빨리고 괜히 분위기 안 좋은 데 가면 내가 책임지는 느낌 들고 또 괜히 나 때문에 그런가 싶고 이거 다 공감형 기질입니다. 그걸 안 쓰면요. 그냥 예민한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쓰면요. 꼭 직업적으로 상담사 요런 건 아니어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힘 그거 진짜 큽니다. 이는요. 이미 있어요. 근데 이젠 나부터 챙겨야 진짜 힘이 된다고 말해주는 거니까 꼭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리딩의 마지막 카드 제이 클로버. 이 카드 선택하셔서 이 리딩 듣게 되신 거죠? 이 카드가 되게 귀여운 카드거든요. 가볍고 또 시작이고 기회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내가 지금의 나한테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때는 내가 다 완성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너는 해봐. 네. 그게 사랑이든 일이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계산만 하지 말고 한 번은 질러보라는 거. 물론 5번 분들 성격상 갑자기 무작정은 못해요. 근데 최소한 나 이거 하고 싶어 이 말은 해보세요. 꼭이요. 계속 속으로만 삼키지 말고 그리고 죄책감도 내려놓으시래요. 조금 먼저 나 먼저 챙긴다고 세상 안 무너집니다. 내가 조금 쉰다고 사람들 안 떠나요. 이번 생은 이름도 역할도 책임도 다 좋지만 거기에 나도 이렇게 넣으세요. 5번 분들 강한 사람인 거 맞아요. 근데 강한 사람도 행복해도 됩니다. 이게 전생이 주는 마지막 말입니다. 5번 분들 전생에 나는요. 세상을 직접 걸어 다니면서 경험하고 이야기하고 영감을 나누는 영혼. 또 안전한 자리보다 새로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 자유로운데 약하지 않았고 독립적이지만 가볍지 않은 영혼. 그러나 결국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가문을 위해 나를 조금씩 지우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 그래서 이번 생에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쉽게 기대지 못하고 사람 마음 잘 읽고 근데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미루는 습관이 그냥 삶이 되었어요. 오늘 이 카드로 읽어본 전생의 5번 분은 정말이지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 생은 그 기둥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도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요, 책임만 지는 인생 말고 내 행복도 꼭 같이 가져가세요. 아셨죠? 그럼 5번 분들을 위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운명처럼 다가가길 바라신다면 5번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용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바라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5번 분들께 그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저 해용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표현해 주시고 복 받아가세요.